걷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거나 혹은 앞에 차가 오는 것을 비켜줘야 하고 피해서 걷는 일, 그런 일들이 쉽지 않죠. 우리 도시는 왜 이렇게 정신없는 걸까요? 서울 과밀하죠. 무슨 인구 밀도로 보면 과밀하죠. 게다가 절대 인구수도 많고 밀도도 높지만 집중도도 높잖아요. 밀도의 3관왕이면서 수도인 도시는 아마 서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빽빽합니다. 무질서하면서도 질서가 있어 보이죠. 마치 서울처럼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도시인들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서울은 1층 도시였죠. 조선시대의 한양은 단층 집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낮아서 그 밀도를 구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건물과 건물이 떨어지는 방식, 이런 식으로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했던 거죠. 한양처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단층 건물인 도시가 그러면 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유럽은 중세 때부터 건축을 굉장히 고층으로 지었던 역사가 있고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 한반도에 있었던 도시들은 총량적으로는 다 저밀도 도시였던 거죠. 그마저도 무너지고 맙니다. 전쟁은 당연히 대도시 위주로 파괴가 되고 그 대도시들은 이제 그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또 급격하게 회복이 됐었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는 빨리 회복되고 또 굉장히 빨리 좋아져야 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인 도시 개발을 했었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도시 계획가가 지도를 쫙 펴놓고 거기에 펜을 싹싹 그으면서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으로 개발해. 제거는 빨라야 했습니다. 주거 해결사, 아파트가 그 당시 서울을 구원했죠. 짓고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서울의 몸집은 5배나 불어났죠.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닥 고밀도 도시가 아니라는 게 이제 사실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놀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무슨 소리냐, 지금 시내 나가보면 고층 빌딩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평균을 좀 봐야 됩니다. 평균을. 서울에 고층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뜻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밀도는 인구 밀도죠. 그런데 도시와 건축의 공간을 측정하는 밀도는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땅이 이만큼 있다고 해보죠. 여기에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공지가 많아지죠. 2층, 3층, 4층 건물입니다. 용적률은 층을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땅의 활용도는 올라가겠죠. 용적률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밀도의 측정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용적률이 높죠. 그런데 산술적 평균을 내면 14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런던, 파리 이런 도시들의 용적률이 이미 200%에서 300%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죠. 전형적인 유럽 도시 파리.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촘촘하지만 거리는 꽤 쾌적하죠.
노천 카페도 거리와 잘 어울립니다. 밀도가 낮아서일까요? 파리와 런던 모두 용적률로 치면 서울보다 훨씬 더 빽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데 서울이 파리보다 평균적으로 저밀도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인구 밀도는 높은데 소위 건물의 밀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과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적은 양의 건축 공간에 담겨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의 밀도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우리가 굉장히 높고 막 복잡하고 어려운 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숫자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만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전체 평균을 내보면 서울이 일산보다도 용적률이 낮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많이 직면하게 돼요. 가장 도시적인 주거 형태. 아파트는 도시의 밀도를 높여준다고 우리는 믿어왔죠. 도시가 밀도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층 건물, 아파트라고 하죠. 일조와 채광을 확보하려면 건물 사이가 띄엄띄엄 벌어져야 합니다. 이번엔 저층 건물, 다세대 주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층 건물에 비해 간격이 좁아진 만큼 더 많은 건물이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 밀도라 하더라도 높이가 낮으면서 고밀을 성취할 수도 있고 아주 높여서 고밀을 할 수도 있죠. 아파트는 이제 단지화가 되다 보니까 고층화되다 보니까 아파트의 평균의 건폐율은 30% 미만이에요. 반면에 이제 우리 주택가에서 보이는 집들은 대체적으로 60%를 꽉꽉 채우죠. 그러니까 옆집과의 거리를 좀 떼고 1m씩 떼고 그다음에 그 아주 필요한 공지를 넣고 하다 보면은 거의 꽉 채워지죠. 아파트는 생각보다는 듬성듬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에 필지가 130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0만 개 필지 위에 서 있는 건물이 한 4만 동쯤 돼요. 전체 연면적에다가 필지 면적으로 나누니까 145%가 되고 그것을 건폐율을 한 50%, 60%로 산정해 보면 대략 2.9층 정도가 나오죠. 어느 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200%, 평균 건폐율을 50%라고 가정해보죠. 층마다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용적률에 건축 면적인 건폐율을 나누면 층수만 남습니다. 서울로 가보죠. 서울의 평균 용적률 145%에 평균 건폐율 50%를 대입해보면 서울의 평균 층수는 2.9층이 됩니다. 여전히 서울은 생각보다는 낮은 곳입니다. 어딘가 서울에 숨어있는 밀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살이 40년 차 윤서 씨. 2마리 반려견의 주인이자 꽃집 주인입니다. 주말은 좀 쉬고 싶지만 그날 말고는 시간이 없죠. 일단은 물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지칠 테니까 먹을 간식 같은 거 챙겨서 가고요.
휴식을 위한 돗자리 챙기고 이런저런 반려동물 용품까지 다 챙기다 보면 준비하는데 또 1시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공원 주차장 지금 출발하면 한 44분? 그러면은 망원 한강공원 찍어봐. 20분? 30분? 자식 같은 반려견을 생각하면 주말 공원을 피할 수는 없죠. 먼저 가? 다른 옵션이 없어. 약 300m 앞 알고도 갑니다. 달아날 곳도 없죠.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오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주차장도 만차 아니야? 그거 봐, 만차잖아 이게. 자리 있어. 아니 만차라고 돼 있는데? 들어가 보지 뭐. 이거는 가는 것 자체가 일이다 보니까 차에 타는 시간과 그런 시간 대비해서 만족감이 많이 떨어지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로가 전쟁이죠. 한마디로 서울 도심에 온 가족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거 아닐까. 두 번째로는 저렴하게 그 공공적인 휴식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글로 몰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최적 경로로 안내합니다. 최적 경로. 그래도 1시간은 넘겠죠. 졸음도 몰아가면서요. 이거 언제 가냐. 1시간 반? 이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또 일하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울은 공원 용지의 비율로 치면 사실 굉장히 넓은 공원의 비중이 굉장히 넓은 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낄 때 공원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수치로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1인당 공원 면적은 16.2제곱미터. 도쿄에 비해서는 4배가량 많고 뉴욕이나 파리에 견주어 봐도 큰 편입니다. 서울이 무작정 혼잡하고 녹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서울의 녹지 비율은 약 25%에 이릅니다. 세계 어느 도시와도 견줘도 손색이 없는 정도이죠. 런던이 녹지 비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의 녹지라는 것이 이렇게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데 이렇게 산지에 몰려 있어서 그게 이렇게 도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강도 녹지로 보면 그 비율이 한 33%에 이릅니다. 시내 어디에서나 고개만 들면 산이 보입니다. 녹지율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도심에 공터가 생길 때마다 공원부터 세우자고 하죠. 누구도 서울이 푸르른 도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공원이 적다고 느낄까요? 내 주변에 있는 공원을 한번 살펴보죠. 그 많던 공원들이 내 주변으로 오니 급격히 줄어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 간의 불균형이 좀 심한 편입니다. 큰 대규모의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접근하기가 어렵다거나 근처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공원이라든가 공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접근성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형 녹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이 크긴 큰데 아주 멀었던 거죠. 주거는 주거, 상업은 상업, 녹지는 녹지.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가가 색칠을 하는 겁니다. 노란색을 여기를 쫙 선을 긋고 도로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노란색을 칠하면서 주거, 분홍색을 칠하면서 상업, 파란색을 칠하면서 학교. 도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한 칸에 한 가지 색깔만 칠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의 조각에 하나의 용도만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선을 막 그어놓고 여기에 노란색을 칠해놓고 나는 분홍색에 볼 일이 있는데 분홍색이 여기 있습니다. 걸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사이를 이렇게 띵뛰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좀 섞여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택지 개발 사업의 성패는 바로 상업 지역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아야 되죠. 그리고 땅이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택지 개발 사업 지역의 가장 중심지에 가장 큰 땅에다가 직접시키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목동의 신시가지도 그렇습니다. 긴 S자의 중심축. 여기에 상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상업 용지가 몰려 있을수록 개발 수익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도시에는 상업 지역들이 중앙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길을 따라서. 중앙의 상업시설을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감싸는 모양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으로 만든 신도시들은 아보카도 구조예요. 아보카도는 바깥에 있는 과일과 안에 있는 씨앗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주거 지역이 밖에서 에워싸고 있고 중앙에 딱 상업 지역만 있는 거예요. 주거와 상업 지역이 분리되면 뜀뛰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떠돌아다녀야 하죠. 낮에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주거지로 돌아가면 상업지역은 텅 비게 됩니다. 도시 전체를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학교, 여기는 업무지역 이렇게 뭐 퍼즐이나 뭐 이렇게 피자 조각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곳에는 그 용도만, 이곳에는 이 용도만 짓고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해왔던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는 주거 영역은 주거만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강해지는 거죠. 한 곳에 한 가지 색만 입히기. 색칠놀이의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아파트부터 짓고 보죠. 기반 시설을 정부에서 다 확보하기는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사실 사업 시행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을 하게 되면 주민 공동시설, 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시설이 입지하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입지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사회 기반 시설을 닦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고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공간들은 뭐 정부나 국가에서 그 공공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집 근처 공원을 단지 안의 공원이
대체하고 있죠. 하나 둘 늘기 시작하더니 아파트는 편의시설까지 찍어내고 있습니다. 벽이 에워싸고 있는 그들만의 아주 작은 도시처럼 돼버렸죠. 정말 매력적이면 그 커뮤니티 시설이랑 조경이 미어 터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정도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그런 걸 반증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 마케팅 요소로는 아주 매력적으로 활용이 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그만큼 풍요롭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배달이 성공한 이유는 우리 건물에서 이렇게 1층 내려가서 바로 뭐 한 1, 20m만 걸으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덩어리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도 사람도 별로 없고 잘 조성된 조경이 있는데 오히려 무섭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주거 지역에서 맛있는 집이 있는 상업 지역까지 가려면 정의 단계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은 단념을 하고 쉽게 먹고 싶은 거죠.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복합이 깨진 도시 사이사이를 누볐던 거죠. 도시에 갈 수 없는 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도시에 이렇게 큰 섬들이 뻥뻥뻥뻥 계속 생기고 있다. 전에는 공공 영역으로 열려있던 수많은 가로들이 그 영역성으로 인해서 딱 차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원래 갈 수 있던 곳을 못 가게 된 거고, 그런 도시의 공공 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담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거죠.